(3-2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공부할 거요. 미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이고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놓고요. 자, 첫 번째 거 a 값이 0보다 큽니다. 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거죠. 두 번째 거는요, 그래프가 a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요.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자, 이 값입니다. 이게요, 사실은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뭐 3,2가 나왔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3,2면 여기에서 이 2의 값이 미니멈 밸류입니다. a 값이 0보다 크면 미니멈 밸류를 갖는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a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잖아요. 꼭지점의 좌표를 임의로 한번 써보면 뭐 예를 들어서 3,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3,5에서 이 y 값이요, 얘가 맥시멈 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거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라인을 중심으로 접으면 딱 겹쳐지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는 어떻게 쓰냐면, 한국말로는 축의 방정식인데요, 꼭지점의 좌표에서 x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의 좌표에서 x값을 가져와서 x는 3이라고 써주면 저희가 축의 방정식이요,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도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니멈이나 맥시멈 밸류도 알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차차 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크게 다룬다는 걸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저희 여기 문제에서요, y-인터셉트도 찾고요, 지어로우도 찾고, 그리고 벌텍스도 찾고요, 그리고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도 찾아야 됩니다. 자, 자그마치 4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알고 가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2개를 써놨는데 보면은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는 0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앞에 건 여러분 그냥 다항식의 개념이라서 폴리노미얼이고요. 뒤에 거는 는 0이 붙었기 때문에 이퀘이션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썼는데 하나는 0이 붙어서 이퀘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1 나오죠. 그쵸? 자, 두 번째 거 똑같습니다. x 플러스 3하고요, x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0을 하나를 더 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0이 되게 만드는 숫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쪽에 와서는요, 0이 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똑같아요, 옆에 하고. 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다 똑같은데 둘의 차이가 뭐냐,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우리는 이 값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는 지어로우예요. 그런데 이퀘이션이잖아요. 다 똑같은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줍니다. 또는요, 솔루션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얘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답도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는 0이라고 붙어 있어서 이퀘이션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얘를 루트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지어로우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A, B, C번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에서요, Y절편 찾으라고 했는데, 어디가 되겠습니까? Y축과 만나는 요점이 되겠죠? 0,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지어로우란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X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다시 다른 말로 쓰면, 함수의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 인터셉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Y값이 0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얼마가 되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4고요. 하나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텍스는요, 저희 꼭지점의 좌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가 나올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x는 마이너스 2요. 꼭지점의 좌표에서 x값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B번 왔습니다. 자, y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지어로우 값 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거나 또는 2가 됩니다. 볼텍스 여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0, 마이너스 3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인데 얘를 써주면 되는 거죠. x는 0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y절편 얼마입니까? 역시 0이네요. 그래서 0,0이고요. 여기 제가 0,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지어로 값이 얼마인가요? 0이랑 4가 나오고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2,4고요. 마지막으로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는요. x는 2가 되겠죠. 자, 다 해놓고 보니까 A번에서 틀렸네요.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인데 그쵸?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야 됩니다. 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요. 1번에서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각각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그 갖는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요. 가장 높은 값을 갖죠. 자, 미니멈 맥시멈을 찾으려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2,4고요. 자, B번도 한번 볼까요? 0, 마이너스 3 나오네요. C번 같은 경우는요. 2,4가 나오고요. 자, 미니멈 맥시멈은 Y값을 의미합니다. 자, A번 높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맥시멈이 됩니다. 자, 값은요. Y는 4가 되겠죠. 자, B번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되겠죠. 자,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C번은 역시 높은 값이니까 맥시멈이 될 겁니다. 자, Y값이요. Y는 4가 되겠죠. 3번입니다. x 인터셉트가 0,0이랑 10,0을 갖는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맥시멈이 2고요. 또 하나는 미니멈이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그리드 위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저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0,0, 10,0이면 아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맥시멈이 2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까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찾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보는 게 쉽다고 했는데 얘는 2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0하고 10이 있으면 딱 접어서 반이 되는 공간 어디가 되겠습니까?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2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5,2가 된다는 얘기고요. 미니멈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5,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2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여기를 지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지날 겁니다. 자, 제가 그리드 위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식은 저렇게 세우는 봤는데 이 식을 세우는 과정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뒤로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요. 그래프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볼텍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죠? 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3,2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지어로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x절편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니까요. 0,0이고요. 하나는 6,0이 되겠죠. 자, x 서브 시메트리란 얘기는 한국말로는 축의 방정식이고요. 볼텍스에서 x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는 3이고 자, 마지막으로 세컨드 디퍼런스를 보고 얘가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찾으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그래프가 업월드인지 아니면 다운월드인지를 찾는 거거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요. 다운의 형태를 취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거티브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B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볼텍스는 요 자리니까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절편 찾는 문제니까 0,0이고요. 그 다음 4,0입니다. 엑세스 오브 시메트리는 x는 2가 될 거고요. 요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컨드 디퍼런스를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포지티브가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지어로우 값은 0하고 6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가 0이 될 거고 제가 이 자리를 6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디퍼런스는 포지티브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y 밸류가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물어봤는데 그래프가요. 여기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미니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 밸류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물어봤는데 그래프가 역시 형태를 보시면요. 0하고 6을 지나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돼야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네거티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볼텍스에서 x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줬는데 저희가 볼텍스를 어떻게 찾을까요? 얘가 0이고 얘가 6이면은요. 액션 서브 시메트리가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손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자리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건데 0과 6의 딱 가운데가 될 거 아닙니까? y값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가 x값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건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될 겁니다. 6번입니다. 자, 그래프 보고 찾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요, 액시스 오브 시메트리인데, 저희가 먼저 벌텍스부터 한번 구하고 시작할까요? A번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4,8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Y절편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Y축하고 만나는 점. 그러니까 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어로우 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 8,0이고요. 하나는 0,0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얘가요. y값이 맥시멈을 갖는지 미니멈을 갖는지를 물어봤는데 제가 맥시멈을 a라고 놓고요. 미니멈을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미니멈을 가지니까 b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b번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벌텍스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가 나오니까 얼마냐면 2,2입니다. 자, 액시스 오브 시메트리는 x값이니까요. x는 2고요. y절편은 이 자리가 나오는 거죠. 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절편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0,0이고요. 하나는 4,0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위에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맥시멈이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자, 벌텍스가 얼마냐면 0,8이 나오네요. 그럼 액시스 오브 시메트리는요. x는 0이 나올 거고요. 자, y절편은요. 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0,8이 나옵니다. 지어로우 값은 여기하고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6,0이랑요. 또 하나는 6,0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시멈일까요? 미니멈일까요? 위에 제일 높은 데 가 있죠? 그래서 맥시멈이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요. y는 x이고 플러스 2가 있는데 저희 x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숫자를 넣어서 y값을 찾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제곱하니까 4 플러스 2에서 얼마 나옵니까? 6 나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나오고요. 세 번째 2 나오고요. 1 넣으면 역시 3 나오고 6 나옵니다. 자, 제가요, 조잡하게나마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x가 0일 때 2 나오고요. 이 자리가 2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는요, 2,6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6입니다. 자, 그래프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뭔가 하나씩 찾아갈 건데, 제일 먼저 저희 꼭지점의 좌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0,2가 되죠. 자, 그럼 여기가 0,2가 나옵니다. 자, 액시스 오브 시메트리는 뭐였습니까? x값이니까 x는 0이 나오겠죠. 자, y 인터셉트는요, 2를 지나갔으니까 y는 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x절편이요, 지어로우 값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프상으로 x축 위를 지나가지 않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없다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 맥시멈을 A라고 놓고 미니멈을 B라고 놓겠습니다. 자, 맥시멈이니 미니멈이니 물어봤는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는 미니멈을 갖죠. 그래서 B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여기에 값을 넣겠습니다. x의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 나옵니다. 한번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저희 먼저 벌텍스부터 찾아볼게요. 제가 미리 써놨어요. 뭡니까? 0,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액시스 오브 시메트리는요, x는 0이 나오겠죠. 자, y절편은요,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역시 x절편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미니멈입니까? 맥시멈입니까? 제일 높은 값을 가지니까 맥시멈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표는 미리 완성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앞에 거 한번 보면은요. 요 자리를 기준으로 3하고 6이 똑같잖아요. 그쵸? 여기도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요. 얘하고 얘가 똑같습니다. 자, 얘도 분명히 그러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다른 거는 안 보이지만 얘네 둘이 똑같다고요. 제가 지금 그었던 이 네모가 뭐냐면은 위에 있는 벌텍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1이 벌텍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표를 그리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x 서브 시메트리부터 찾아볼까요? x는 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y절편은요. 그래프 없이 제가 표만 갖고 찾아볼 건데 어떤 경우냐면 x값이 0인 경우가 저희 y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y는 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zero라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x절편이었고 x절편은 y값이 0인 경우니까 저희 여기하고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엔 0,0 하고요. 그리고 2,0이 존재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맥시멈하고 미니멈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번 그림을 그리고 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림 그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자, 아래쪽으로 볼록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미니멈인 B값을 가질 겁니다. D번부터는요, X값에 따른 Y값을 제가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자, D번부터 시작할게요.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건데, 자, 보면은요, 3, 4, 3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저희 그럼 여기다 2,4라고 쓰겠습니다. 추계 방정식 X는 2가 될 거고요. 자, Y절편이라는 건 X값이 0인 걸 의미하잖아요. 자, 여기 나옵니다. 0,0이 나오네요. 아니면 Y는 0 이렇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zero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x절편이랑 같다고 했죠? y값이 0인 경우요. 요거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0,0 하고요. 4,0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맥시멈이니 미니멈이니 물었는데 이번엔 그래프를 보지 말고 식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x2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요.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생기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입니까? 미니멈입니까? 자, 맥시멈이라서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벌텍스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되겠죠? 1,0이네요. x 서브 시메트리 x는 1 나올 거고요. y절편이라는 건 x값이 0이니까 이 자리 나오는 거죠? 네, 0,1이고요. 자, 이번엔 x절편 찾아야 되는데 x절편이라는 건 y값이 0인 경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아까 저희 A하고 B 같은 경우는 X값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C하고 D에서는요, X값이 두 개 존재했습니다. 자, 2번에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얘가 보시면 X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요, 저희가 1,0이라고 쓰면 되는데, 암튼 X값은요, 한 개가 있기도 하고, 두 개도 가능하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이게 2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맥시멈, 미니멈은 이제 뭐 어렵지도 않죠? 얘가 포지티브면 미니멈입니다. 자, F 갈게요. 맥시멈, 미니멈부터 할까요? 얘가 네거티브니까 맥시멈 A가 나올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 여기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4가 나오고요.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 x값이 0인데니까 여기 나오겠네요. 0,3일 거고요. 자, zero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하고요. 하나 더 1,0이 있습니다. 8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계산기를 갖고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A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산기에다가 기본적인 건 입력을 해놨습니다. 제가 EX2를 누를게요. 계산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카시오 FX9860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카시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요. Gsolve라고 하는 걸 눌러야 돼요. 자, 여기 5를 누르면 여러 가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뜹니다. 저는 일단 볼텍스부터 찾을 건데 여기에 볼텍스라고 써있는 칸은 안 보이거든요. 이게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찾으면 됩니다. 얘는 포지티브니까 미니멈을 가질 거고요. 미니멈 값은 F3입니다. 자, 누르면 보이시죠?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꼭지점에 2하고 마이너스 1을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은요. x는 2가 될 거고요. 자, 이제 y 인터셉트를 찾을 건데요. 다시 gsolve를 누르고요. 여기에 보면 y 인터셉트라고 써있는 그 f4입니다. 자, 얼마 나옵니까? x가 0일 때 y가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0,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zero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Gsolve에 가서 보면은요, 여기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는 지어로우라고 하고요.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루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루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F1을 누르면, x가 1일 때 y가 0이라고 나오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x가 3일 때 y가 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써주면, 1,0이랑요, 그리고 3,0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계산했었죠? 미니멈이라는 거. 제가 맥시멈 A요, 미니멈 B로 놓으면 여기는 B가 되겠죠. B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EXE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주면, 일단 뭐가 나왔냐면 저희 맥시멈이 나왔습니다. 맥시멈 값을 찾아주면 얼마입니까? 0,4가 나오네요. 그래서 맥시멈이니까 먼저 A 써주고요. 볼텍스는 0,4고요. 그리고 여기는 X는 0이고요. 저 이제 Y 인터셉트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Gsolve를 누르고요. Y 인터셉트가 여기 F4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0,4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0,4라고 쓰면 되고, 자, 이제 지어로우 값 찾아야 되죠? 그러면 루트를 눌러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2가 하나 있네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랑 2,0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10번도 제가 했습니다. 그림부터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니멈 값을 가지니까 얼마라고 나오나요? 마이너스 3,1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마이너스 3,1 쓰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3이고, 미니멈이니까 여기는 b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다시 Gsolve를 눌러서 제가 y절편을 찾아볼게요. 0,3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여기가 0,3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루트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4,0하고요. 그 다음에 2,0하고 두 개가 나왔네요. 자, 4,0, 2,0요. D번에 대한 그래프 그렸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맥시멈 보이죠? 자, 이제 제가 Gsolve 누르고요. 맥시멈을 눌러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3,4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3,4고요. 여기는 x는 3이고요. 다시요. Gsolve를 누르고요. 루트부터 해볼까요? 얼마냐면 1,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5, 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0이랑 5, 0이 있고요. 이제 저희 y절편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0,-5가 나왔네요. 2번입니다. 그냥 여기 써있는 그대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거를요, 뭐 EX2-8X 할 필요 없이 이쪽에 보시면 그대로 입력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EXE 누릅니다. 얘가 미니멈이죠? 그러니까 미니멈 값을 찾아보면은 2,-8이 나왔죠? 자, 미니멈이니까 B고요. 여기에서는 2,-8이고 x는 2고요. 이제 막 저절로 외워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Gsolve를 누르고 제가 루트를 찾아보면 0, 0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요 4, 0이 하나 나오네요. 자, 그래서 0, 0이고요. 4, 0이고요. 마지막으로요. y절편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0,0이요. 마지막 F번입니다. 자, 제가 이미 입력한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맥시멈 값 가지니까 들어가서 봤더니요. 4,8이 나왔습니다. 자, 맥시멈이면 여기는 A고요. 여기는 4,8이고요. 추계방정식은 X는 4고요. 자, 이제 Y절편 찾아볼까요? 0,0이 나왔습니다. 이제 루트만 찾으면 되겠네요. 0,0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8,0이 나왔습니다. 자, 0,0하고요. 8,0하고요. 제가 계산기를 누르면서 이거를 쓰려면 뭔가 아무튼 터치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계산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9번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요. 지금 보이시는 두 개의 점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파라볼라가 있고요. 포물선이 있고 그 포물선에 이렇게요.
만약에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은요, 여기에서 딱 반대편 쪽에 점이 하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하나의 선 위에 위치한다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이것의 축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를 이렇게 그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얘하고요, 빗금을 반대로 칠게요. 얘하고요, 딱 서로 포개지게 만드는 그러한 선이었어요. 꼭지점에서 x값이었죠. 자, 꼭지점을 줬으면 저희가 쉽게 축의 방정식을 찾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 개의 점을 줬잖아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자,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이 점이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3,2고 이쪽이 9,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저희는 y값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x값만 따지면 돼요. 자, x의 거리가 3부터 9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전체가 6칸의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나누기 2 해주면 얼마입니까? 3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요, 3에서부터 이쪽으로 3칸 가거나 9에서부터 이쪽으로 3칸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가 나옵니까? 3에서 3칸 올라가면 6 나오고요. 9에서 3칸 내려오면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둘이 더해요. 저희 미드포인트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6이 바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A번부터 해볼게요. 축의 방정식이요. 자, A번에 X는 6인 건 저희가 구했죠. 자, B번은요, 마이너스 18하고 7하고 더하고요, 나누기 2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C번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5.25하고요, 3.75를 더할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 1을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0.75 나오니까 x는요, 마이너스 0.75요.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분수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와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더해서 저희가 2로 나눌 건데,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5 나오고요. 2분의 1, 2분의 1 더해서 역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나와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죠. 10번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퀘이션이요. y는 4x 마이너스 16x 플러스 21이고요. 이 파라볼라 위에 있는 두 점이 각각 요거와 같다고 합니다. 자, 이거밖에 안 줬는데 저희 보고 벌텍스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벌텍스를 찾는 공식도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앞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같은 파라볼라가 있고요. 요렇게요. 같은 선상에 존재를 한다면 축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저희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개 x1과 x2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얘가 특별하게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자, y값이 똑같이 41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희가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5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줬더니 2가 나왔어요. 자, 그럼 x는 2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이 나온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은 얘는요, y축이 아닙니다.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x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2, 이제 y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x의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4 곱하기 2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곱하기 2 하고요, 플러스 21까지 할 겁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21인 거죠. 그럼 16 빼주니까 답은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꼭지점의 좌표는 2,5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입니다. y는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2차인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모든 2차가요, 항상 지어로우를 두 개를 가질까? 저희 앞서서 문제 풀다 보면 보였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나고요, 얘는 두 개고요, 심지어 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동의할 수 없죠? 자, 역시 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모든 2차는요, y 인터셉트를 하나를 가질까요?
제가 그림에서 보면은 얘는 하나 갖는 게 보입니다. 그럼 얘는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프가 포물선이니까 옆으로 점점 벌어지는 형태를 취할 거고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저희도 어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보면은 다운홀드래요. 세컨드 디퍼런스에서 파지티브면 이게 아직도 헷갈리나 보네요. 이 친구는 플러스면은요, 파지티브일 때, 세컨드 디퍼런스가 파지티브일 때 그래프는 어볼드고요. 마이너스일 때 다운이라는 거. 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디스어그리가 맞겠죠. 12번입니다. 자, 축구공을 아마 발로 뻥 찼나 봅니다. 그래서요, h는 20t-5t제곱인데 저는 t를 x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런 형상을 띄는데, 자, 먼저 제어로우 값을 찾아야 되겠죠? 자, 루트를 눌러보면, x가 0일 때 y가 0이고요. 그리고 x가 4일 때 y가 0입니다. x가 0일 때 y도 0이고 x가 4일 때 y도 0입니다. 자, 처음에 차는 순간 아마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때는 0이었는데 4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자, 그래서 A번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다시 땅을 치나 이걸 물어봤는데 저희 몇 초라고 하면 되겠어요? 4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벌텍스를 찾는 겁니다. 다시 G솔브를 누르고요. 제가 벌텍스라고 하면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맥시멈을 눌러봤더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2,2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2,20을 쓰고요. 10번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A하고 B를 가지고 이미 그려진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건너가고요. 자, D번에서는요, 맥시멈 값을 얼마를 갖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갖습니까? 높이상으로 H라고 할까요? 20을 갖고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 최고의 높이를 갖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이거 벌텍스하고 똑같은 얘기죠. 2초가 지나면은 저희가 최고의 높이인 20에 도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번입니다. mp3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mp3 판매에 따른 이익금을 나타내는 그 식이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x는요, mp3 한 대가 아닌 1000대를 의미하고요. 제가 옆에다가 그래프를 계산기로 그려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대를 팔면 이익금이 0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지점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아마 최대의 이익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x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2는요, 실질적으로 mp3는 2000대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고점을 볼게요. mp3 1000대를 팔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오는 거냐면 60이 아니라 저기 60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요? 6만 불의 이익을 얻는 거죠. 자, B번에서는요, 그렇다고 하면 저 6만 불을 얻기 위해서는 mp3를 몇 대 팔아야 되니?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요? 1000개를 팔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0번입니다.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건데, 회사가 물건을 뭐 판매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손익분기점이 저희가 이거를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이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손해도 이익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최고점이 뭐냐면 내가 이 지점이 됐을 때 최고의 많은 이익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10번으로 돌아와서요.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을 때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회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존재하니 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팔지 않았을 땐 손해도 이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이 돼갖고 6만 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 대를 만들면 2000대를 만들어서 팔면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 뭐 mp3 팔아갖고 1000대 팔면은 이익금이 났는데 2000대 팔면은 더 이상 이익이 안 남는다는 게 좀 황당하죠? 물건을 많이 팔수록 이익이 점차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회사인데 아마 이거는 뭐 명품 mp3라도 되는가 봅니다. 14번입니다. 자, 헬리콥터 위에서요, 아래 그 보트 쪽으로요, 구명보트를 하나 내려줄 거라고 합니다. 이 아래 보트에는요, 나름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헬리콥터는 호버링 헬리콥터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리콥터가 움직임이 없이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관계식은요, y는 500-5x2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x값은 헬리콥터 위에서 구명보트를 내렸을 때 그 시간을 의미하고요. y값은 높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A번 문제는요, 물에서부터 높이를 따질 겁니다. 헬리콥터까지 높이가 얼마나 되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른쪽에다가요, 이렇게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헬리콥터의 높이가 500m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번은요, 그럼 언제쯤 구명보트가 아래쪽 보트에 도착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 자리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10,0을 의미하잖아요. 자,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요, 물 위에 떠 있는 그 보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면 10초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번입니다. 6초 후에 그럼 높이가 얼마나 될까? 저희 X값에다가 6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Y값은요, 500에서요. 마이너스 5 곱하기 6의 제곱이고, 자, 그럼 얘는 500 마이너스, 얘가 180이 나오니까 320m 높이에 위치하겠습니다. 자, D번입니다. 물에서부터 100m 높이에 위치했을 때 구명보트가요. 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 요번에 Y값에다가 저희가 10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500 마이너스 5x2 해주면, 얘가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400은요. 마이너스 5x2고요. 제가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그럼 80은 x제곱이라서 원래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에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는 뭐가 됩니까? 루트 80이 되고요. 얘를 계산기상으로 해보면 대충 8.9초 정도가 나옵니다. 15번입니다. 자, 가메즈라고 하는 이 주식회사는요, 손으로 가지고 노는 그런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작년에 그 이익에 관련된 걸 그 회계사들이 만들어준 그러한 시기라고 했고요. 빨간색은 올해 다시 회계사들이 만들어준 그러한 이익에 관련된 시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P는요, 10만 달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드는 개수, 그 X는요, 역시 10만 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같은 개수의 이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를 팔았을 때, 자, 올해 그럼 이익이 더 증가하니? 라고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요,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한참 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요, 이익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더 증가하냐면, 제가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리까지는, 올해는 더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9가 그냥 9가 아닙니다. 저희 아까 단위가 10만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를 팔 때까지, 90만 개를 팔 때까지는 올해는 더 이익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답지를 보고 쓰기는 했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자, 90만 개보다 만약에 적게 팔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익은 작년에 비해서는 더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16번입니다. 저희가 스탠다드 폼으로 썼습니다. y는 ax이고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요. 자, 여기에서 a 값을 통해서 미니멈과 맥시멈을 구분 지을 수 있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a 값이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갖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요, 미니멈이 되겠죠. 자, 만약에 a 값이 0보다 작습니다. 네거티브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 저희는 여기에서 이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맥시멈이 됩니다. 자, B번에서는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요. 자, 네가 그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 자, 벌텍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x하고 y라고 쓰면 여기에서 미니멈과 맥시멈의 값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는데, y값을 의미하죠. y값이 미니멈이다, 맥시멈이다를 결정 짓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x값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계 방정식이라고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17번입니다. 자, 이번에 식이 4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요. 자, 1, 2, 3, 4, 5 각각의 숫자를 집어넣고 나오는 값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차이요. 숫자의 차이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 1차에서는 첫 번째에서 차이가 똑같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서 차이가 똑같았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의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2를 집어넣으면은 8 나오고요. 3을 집어넣으면 18인가요? 4 집어넣으면 16에다 2 곱하면 32고요. 5 집어넣으면 50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6개요. 10개고요. 여기는요.
14개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18개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차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4개 나오고요. 4개 나오고 4개 나옵니다. 자, 이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y는 x의 2승은 아니지만 x는 2y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에서 차이가 똑같았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y에 대한 2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번에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2의 x승입니다. 처음부터. 2의 1승 들어가는 거니까 2 나오고요. 자, 2의 2제곱 해주면 4 나오고 8이고 16에 32입니다. 자,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자, 2개고 4개고 8개고 여기는요 16개네요. 자, 두 번째에서 볼게요. 2개고 다시 4개고 여기에서 8개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차이가 같은 게 안 보일 것 같죠?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3승이 되겠습니다. 1을 3번 곱해주면 1이고요. 8이고요. 27에 64에 125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7이고요. 27에서 8 빼면 19인가요? 자, 여기는 37이고요. 여기는 61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차이에서 아무런 유사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개 차이 나고요. 여기는 18개고요. 자, 여기는요 24개가 나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몇 개예요? 6개죠. 여기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제곱일 땐 세 번째에서요. 제곱일 땐 두 번째에서요. 자, 1차일 때는 첫 번째에서. 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32가 나오겠네요.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의 4승이면 81이죠. 그러니까 162가 나오고요. 4의 4승이면 얼마입니까? 256이니까 256 곱하기 2 하면은요 510인가요? 자, 5의 4승이면 이게 아마 625일 거예요. 자, 625에다 2를 곱해주면 1250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차이 30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30이고요. 아유, 이건 진짜 어렵네요. 350이고요. 738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건 100이죠. 자, 여기는요 350에서 빼니까 250 나오고요. 자, 여기는요 388 나오나요? 자, 역시 아무런 그 유사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짐작을 해보건데 여기가 숫자가 4가 나왔다는 건 아마 네 번째에서는 서로 유사한 그러한 관계를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B번 문제에서는 그럼 이 중에 누군가 파라볼라가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두 번째에서요 차이가 일정했던 거 하나 찾으면 됩니다. 자, A번이 맞고요. 얘네들은 다 아닙니다. 얘를 A번이라고 하면 안 되네요. 자, 첫 번째 게 맞고요. 자, 나머지는 다 아닌 게 되겠죠. 자, C번에서는 그러면 저 첫 번째요. x는 2y2가 그러면 쿼드레틱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쿼드레틱이죠. 왜냐면 얘는 그리면 아마 파라볼라가 나올 거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사이 차이를 보였으니까 얘는 틀림없이 쿼드레틱의 관계를 갖는 게 맞습니다. 18번입니다. 자, 여기에 식이 하나 있습니다. y는 5x2 마이너스 3.2x 플러스 8이 있는데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가 0.32,y라고 합니다. 저희는 y값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0.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이죠. 이 x값 말하는 겁니다. 자, 얘가요. 자세히 보시면 마이너스 3.2x라고 할 때 이 x에 이 개수하고 뭔가 좀 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찾아달라고 했는데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으나 마나 관계가 없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한테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보이십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를 썼는데 제가 이거는 스탠다드 폼으로 쓴 겁니다. 얘를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y는요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쓸 건데 한번 봐주세요. y는요 먼저 얘를 쓰고 시작할까요? 자, 얘만 좀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의 형태로 갈 겁니다. 여기 나오는 4 있잖아요. 얘를 4를 나누기 2를 해서 그 나오는 2의 값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요것만 쓴 상태에서 한번 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위에하고 비교해보면 없던 플러스 4가 생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4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마이너스 4를 해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서 위에 나왔던 x제곱 플러스 4x 그대로 나오죠? 자, 이제 마저 못 썼던 마이너스 5까지 써줄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씁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자, 하나의 식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써봤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요. 자, 위에 있는 거를 갖다가 숫자는 다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알파벳을 넣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첫 번째 거요. 스탠다드 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에서 추계방정식이요. 꼭지점에서 x값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얘는요. x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p하고 q를 더하고요. 그리고 2를 해주면 됩니다. 역시 같은 값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그냥 x가 h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값이 얼마입니까? a는 1이고요. b는 4고 c는 마이너스 5인데 저희는요. a하고 b만 필요하잖아요. 마이너스 x가요. 마이너스 2a였잖아요. 2 곱하기 1분의 위에가 b 4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요. 뭐라고 했었냐면 p하고 q를 더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호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2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역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것도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선 그냥 h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h 역시 부호가 뒤집어져서 나오니까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원래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원래는 스탠다드 폼이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a가 얼마입니까? 5죠. b는요. 마이너스 3.2고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5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마이너스 3.2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0.32가 나온 건데 x에 있는 이 개수 마이너스 3.2하고요. 벌텍스에 나오는 이 x값 0.32가 2a 할 때 이게요. 2 곱하기 5가 되니까 지금 10분의 1로 줄은 거란 말이죠. 제가 얘를 다시 들어볼게요. y는요. 4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8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a가 4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3.2가 나오는데 2a 할 때 2 곱하기 4가 되잖아요. 딴 거는 볼 필요도 없고 얘는 2 곱하기 5였고 얘는 2 곱하기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0분의 1로 줄은 게 맞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에서는 10분의 1로 줄지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까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는 유사점을 찾을 수가 없고 단지 x제곱의 개수가 5일 때만 마이너스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지금 한 거는 나름 뒤쪽에 가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18번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냥 맛보기처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3-2까지 마쳤고요.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할 테니까 앞서서 나온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